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갑자기 시아준수님의 오래만갑이 생각났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는 출근하면서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 약간 빠르게 퇴근을 하는 김에 오래간만에 퇴근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거짓말 안 치고 비 왔거든요, 진짜.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니까 또 따뜻한 햇살이 저를 반겨주네요. 오늘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무엇이냐? 쉐보레의 소형 CUV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요번에 트랙스가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신규 트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타고 있는 미드나잇 에디션 뻔뻔뻔뻔뻔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외장에서만 티가 나고 실내에서는 기존 요 RS 있잖아요. RS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드나잇 에디션은 기존 RS에서도 이제 블랙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RS는 아시다시피 19인치 휠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보통 소형 SUV B 세그먼트에서 19인치 휠이 들어가면은 조금 뭔가 오버스펙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도로의 요철이라든지 승차감에 저해가 되기도 하고 로드 노이즈도 다당다당 이렇게 울려 퍼지고 뭐 드레스업 효과로는 좋긴 하죠. 하지만 실제 내가 이 차량을 타고 다녔을 때 단점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소형급을 구매를 하실 거면 19인치는 비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요 RS, 트랙스 크로스오버 RS는 19인치밖에 안 들어가서 아쉬웠었는데 요번에 미드나잇 에디션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액티브에 들어갔었던 18인치 휠이 얘한테 적용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액티브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외장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요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본편 시승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액티브와 다르게 RS는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후면에 범퍼도 조금 더 날렵한 게 들어가 있고 블랙 하이글로시 가니쉬 쫙 들어가 있고 그릴부터 달라요. 디자인 자체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RS를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이드미러나 아니면 루프렉이 블랙 컬러가 통일감 있게 같은 컬러로 적용이 되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RS 디자인에 휠만 액티브 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기존에 74만 원짜리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옵션인 거죠. 그러니까 74만 원을 추가하면 뭐가 오냐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고요. 또 전동 트렁크가 묶여 있는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 RS를 고르더라도 요거는 안 주다 보니까 돈을 추가를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 미드나잇 에디션에서는 이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기본으로 그냥 촥 줍니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화폐 가치라든지 인플레이션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한국 시장에 첫 출시 이후에 가격이 지금 거의 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살짝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패키징 대비. 그래서 가성비 있게 이 SUV를 사려면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사실은 갑이죠.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총 4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미드나잇 블랙까지 5가지네요. 그래서 기본 트림은 LS, 레드라인, 액티브, RS, 제가 타고 있는 블랙 에디션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2,155만 원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 2025년 지금 상반기잖아요. 현 시점 기준으로 신차를 2,100만 원에 구매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단도 아니고 하물며 SUV 타입인데.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라서 가격이 2,930만 원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RS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한 80만 원 정도가 비싸기는 합니다. 80만 원을 더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테크놀로지 패키지, 아까 그 74만 원짜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블랙 디자인 특화 트림을 가져가는데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10만 원 미만
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깎아줘야 되는 게 미드나인 패키지는 휠이 18인치가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RS는 19인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의 자동차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쌉니다. 그리고 바퀴가 무려 4짝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휠이 커질수록 비싸지는데 얘는 지금 RS에 들어가는 19인치보다 1인치가 작은 18인치가 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깎아주는 게 맞는 거죠. 조금 더 깎아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뻥 뚫린 도로, 그러니까 자유로를 달리거든요. 거기는 차량 토닝이 없어서 제가 평소에 리뷰할 때 맨날 가는 길입니다. 맨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뭐 풀악셀 밟고 정숙도 뭐 이런 것들 승차감들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퇴근길 5월 출근길에서는 아주 막히는 도로를 갑니다. 아주 막혀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트랙스는 고속주행을 했을 때 동급 차량들보다 좀 고소 안전성이 뛰어나다,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막히는 구간에서는 사실 이 동급 SUV 있잖아요. 뭐 코나, 셀토스, 티볼리, 트레일블레이저, 아르카나 되게 많잖아요.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트랙스만이 가지는 장점이 뭔가 크게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맨홀 있는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트랙스는 동급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노면 피드백을 다소 잘 읽어주는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펀드라이빙이라든지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에는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포인트지만 지금처럼 가고서고 막히는 출퇴근길에서는 조금 뭔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편안하고 안락한 게 좋지 막 노면 피드백 다 읽고 막 맨홀 뭐 크랙 하다못해 뭐 밑에 뭐 박스가 깔려있어 그냥 그 박스의 두께까지 막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트랙스는 하체 감각이 승차감에 있어서 호불호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노면의 피드백을 잘 알려주는 서스펜션을 크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펀드라이빙이나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좋지만 저 지금 아주 막히는 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사고 난 거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막혀요. 원래 막힙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실내가 좀 정숙하고 조용한 게 편안하다라고 느껴지고 하체도 서스펜션과 댐핑이 이런 진동이라든지 잔진동, 노면의 요철 이런 것들을 쫙 흡수를 해주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트랙스가 가격을 생각하면 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동급 SUV라고 비교했을 때 뭐 코나나 셀토스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코나나 셀토스하고 비교했을 때 트랙스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최소 한 100만 원부터 최대 한 300만 원까지 얘가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부족한데 또는 이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맞다, 얘 가성비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면은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돼요. 그리고 차체가 작은 사이즈는 보통 이제 초보 운전자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트랙스가 3기통 가솔린 엔진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1.2 가솔린 터보 엔진. 그러니까 3기통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경차가 많죠. 경영 세그먼트가 많은데 얘는 경차도 아니면서 왜 3기통을 쓰냐? 이게 경차에 들어가는 3기통 엔진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근에 개발이 되어 있는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3기통 가솔린 엔진 치고는 출력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3기통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동이 있잖아요. 3기통은 진짜 좀만 밟아도 막 우르르 쾅쾅 거리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좀 못 자서 약간 다크서클이 내려왔는데 오늘 새벽에 천둥번개가 장난이 아닌 거 전 무슨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거의 그 급이에요. 3기통 엔진은. 그래서 조금만 밟으면 막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어머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트랙스나 또 같은 집안의 트레일블레이저도 3기통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배기량은 다르지만. 근데 쉐보레에서 사용하는 3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엔진에서 오는 소음이라든지 진동들이 4기통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흡차음제라든지 정숙도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쓴 엔진이다 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통은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돈이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4기통을 꼽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3기통하고 비교했을 때 정숙도도 좋고 출력도 좋은 거지, 동일한 4기통 엔진하고 비교하자면은 출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터보 차저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정숙도로만 봤을 때는 이제 고RPM을 쓰잖아요. 고RPM 쓰면은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가변 배기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면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있잖아요. 스피커로 가상 엔진음 쏴주는 거. 그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만큼 고 RPM, 5000 RPM 이상을 사용했을 때에는 4기통 가솔린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소음이 다소 크다 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음색도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캐한 음색이 들려서 별로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나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호 때문에 정차 중인데 다행스럽게도 쉐보레 마크를 가지고 있지만 오토홀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쉐보레 차량들은 미국은 우리나라랑 뭐 주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1억을 호가하는 타호 아시죠? 대형 SUV 타호도 1억인데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EPB 시스템이 아니라 닭다리 형식인 거죠. 그래서 가고서고 막히는 길이 많은 한국에서는 오토홀드가 없으면 진짜 불편하고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트랙스나 아니면은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래도 오토홀드가 있다라는 게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오토홀드 있고요. 그리고 전방부에는 차선 유지 장치, 요 기능 끄고 키는 거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별도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없어. 대신 기어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면 로우 기어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기어 레버 안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단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스타일에 따라서 업시프트, 다운시프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펀 드라이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공사가 끝나지 않은 도로라 가지고 도로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러한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사실 편안하진 않습니다. 엉덩이에서 이런 요철들이 많이 느껴져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를 포장을 대충 해놨구나, 열심히 안 해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폼 프로젝션을 안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얘는 기본적인 내비가 없습니다. 내비를 보려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요즘 뭐 현대기아 차량, CCNC가 들어가 있는 현대기아 차량을 제외하면은 내비가 쓸만한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입차 같은 경우도 요즘은 막 T맵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어차피 내비를 보려면은 뭐 핸드폰으로 다이렉트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폼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그냥 T맵을 많이 보시거든요. 아니면 뭐 카카오 내비라든지.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핸드폰을 세팅을 해볼까요? 기능은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휴대폰 관리.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화면이 11인치거든요? 근데 요 좌측과 상단부에 이런 여백의 미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보여주는 화면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뭔가 화면을 꽉 채워서 보여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미술을 전공하면은 뭐 별의별 그런 뭐 구조들이 있긴 하지만 여백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공간에 너무 많은 요소들을 꽉 채워놓으면은 투머치해지고 오히려 뭐 가독성이 떨어진다든지 시인성이 안 좋다라든지 조잡해 보인다라든지 진짜 너무 안 좋게 보자면은 뭐 좀 저렴해 보인다든지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디자인 요소 중에서도 여백의 미가 존재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아마 그러한 디자인 요소를 위해서 만들어둔 게 아닌가라는 저의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지금 운전석에 앉았어요. 아주 올바른 상태로 앉았는데 이 스티어링 휠 쪽에 요 바가 살짝 걸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11인치 가득 채웠을 때는 지도가 뭔가 좀 이쪽이 좀 가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좌측 부분을 이렇게 매뉴얼 부분으로 빼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 디자인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작동을 안 하고 약간 시간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게이지 1, 2, 3 차량 정보, 인포테인먼트 모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지 2로 가면은 뭔가 조금 더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바뀌고요. 게이지 3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차량 정보는 연비 정보를 뜻하고요. 인포테인먼트 모던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나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RPM까지 같이 보여주는 게이지 1이 가장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드디어 OTA 업데이트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인즉슨 이전에는 무선으로 안 됐다는 겁니다. 센터를 가야지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확실히 최근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업그레이드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2025부터 온스타라고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2026에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다만 이게 2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온스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랙스 오너는 이 온스타 서비스를 이용 못하냐? 못합니다. 아쉽게도 2025 연식부터 가능합니다. 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작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었다면은 이전에 샀었던 모델도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테슬라가 있죠. 구형을 사더라도 최신 소프트웨어로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트랙스는 아쉽게도 그러한 것들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터널로 와서 제가 이렇게 라이트를 켰는데 지금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풀옵션 차량인데 호박등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2열도 똑같이 호박등이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위에 썬바이저가 있는데 썬바이저에 램프 없는 차 저 진짜 오랜만에 타봅니다. 이렇게 거울을 열면은 거울은 아주 깔끔하게 잘 있어요. 근데 램프가 없다. 그래서 라이트를 켤 거면은 이런 식으로 킨 다음에 봐야 된다. 근데 오히려 좋아요. 밤에 이제 뭐 이렇게 얼굴 상태를 확인할 때 이런 노란 등이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승차감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머리가 금방 헝클어졌어요. 좀 더 꽉 묶고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추워요. 이게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더웠다 추웠다 약간 코다리가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얼었다 녹았다. 살이 탱탱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트랙스도 나름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핸들 우측에 버튼이 있긴 하거든요. 한번 이게 공조까지 조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에어컨 꺼줘. 설정된 스마트홈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홈앱에서 전등, 잠금 장치,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공조는 제어를 해주고 있지 않다입니다. 그럼 뭐 제가 온도를 조절하면 되죠. 근데 온도가 1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0.5는 안 됩니다. 요즘 차량들은 0.5까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1도까지 설정이 된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조수석까지 같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통풍을 3단으로 켜놨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대다수의 통풍 시트가 당연히 3단으로 키면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트랙스에 들어가는 통풍 시트는 엉덩이 쪽보다 등 쪽을 뭔가 좀 더 바람을 많이 뿜어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도어 트림과 언더바디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좀 이런 강성들을 올려줬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베스트죠. 그래서 저는 풀옵션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고 있는데 이 미드나잇 에디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선루프. 근데 선루프가 지금 이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미니멀하고 so cute 합니다. 요즘 차량들은 거의 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선루프가 들어가더라도 와이드형이라 해가지고 조금 큽니다, 면적 자체가. 근데 트랙스는 아무래도 뭐 소형급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선루프가 되게 귀염뽀짝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미드나잇 에디션 기준으로 루프가 블랙이 들어가거든요. RS 트림에도 블랙이 들어가고. 근데 블랙 루프가 들어가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실내가. 특히 썬루프가 없잖아요. 그럼 더 답답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전고가 낮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프가 블랙인 차량들은 썬루프가 필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컵홀더도 2개가 들어가 있고 전방에 무선 충전 있고 여기도 수납함 있고 암레스트에도 공간 널널하게 있고 대시보드 또 글로브 박스에도 수납 공간 있고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좋기도 하고 혼자 타고 또는 둘이 타더라도 정말 무난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만 트랙스는 2열 승차감에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본편 시승기 때 많이 풀어놨으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옵션 트랙스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랙스는 스피커 옵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주는 거 듣고 다녀야 돼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기본 스피커 자체가 사운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듣기 나쁘지 않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연비도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복합 연비는 12.3km가 나오는데요. 막히는 길을 달려서 그런지 현재 연비가 11.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가속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리터당 연비가 12km대는 꾸준히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막히는 길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고속주행을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히 달리는 길 있잖아요. 적당히 막히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고속으로 달리지 않는 구간, 그런 데를 갔을 때 12에서 13km 정도의 연비가 나왔고요. 일반적인 이런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에서는 11?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2026 트레일블레이저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트레일블레이저도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약간의 변경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격 차이를 보면 확실히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가 저렴합니다. 그 말인즉슨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상위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타더라도 똑같은 3기통 엔진인데 얘는 1200cc, 걔는 1350, 아니야 1.35니까 1350 맞다. 1350cc를 가지고 있고 또 가속감도 다릅니다. 중량, 공차 중량은 비슷했고요. 또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본은 아니긴 하지만 옵션으로 사륜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위처블 AWD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사륜 구동 방식이고 그걸 넣으면은 변속기도 자동 9단을 넣어줍니다. 근데 트랙스는 전륜밖에 없거든요. EWD. 사륜 구동을 아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옵션 상으로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트랙스는 확실히 보급형이라고 느껴지는 게 공간만 본다면 오히려 트랙스가 넓거든요. 근데 소재라든지 MBH, 실내 정숙도라든지 아니면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구동력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확실히 전반적인 퀄리티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급형인 거예요. 편안하게 넓게 탈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용인 가능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가격 중요하죠. 성능 중요하죠. 승차감, 실내 정숙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차가 잘 만들어졌어도 디자인이 진짜 못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사고 싶다니까요. 내가 저걸 꼭 사야만 될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계속 플랜 B, 플랜 C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예쁘면 일단 뭐가 부족하더라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예쁘니까 하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제 첫 차가 소형 SUV라서 그런지 소형급은 내돈내산해서 다시 한번 타고 싶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은 괜찮긴 하지만 차라리 저는 돈을 더 추가하고 더 큰 차를 살 것 같습니다. 너무 소신발언인가? 그리고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생겼죠. 무난한 엠블럼과 함께 열고 닫기 트렁크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 컵홀더 중앙부에 디지털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슉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뭔가 실 오너가 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반 정도밖에 못 온 것 같습니다. 서울은 왜 이렇게 막힐까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이제 입을 다물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